안녕하세요. 기출보고 문제 5회차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죠. 세 번째 과목 CS 실무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불만 고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제기된 불만 처리에 만족한 불만 고객은 재구매할 확률이 높다. 그죠? 맞는 말이죠. 2번 불만 고객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평판은 빠른 시간에 퍼질 수 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불만 처리 과정에서 고객 불만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불만의 소리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또 착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상으로 지출되는 전체 금액 중 불만 고객 응대 비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보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 금액 중에 크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된 게 아니라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만 고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차라리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불만 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나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객이 회사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일단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응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불만 고객의 유형 중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아닌 것.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부정적 구전을 퍼뜨리거나 거래 기업을 전환하거나 제3자에게 불평하려 하지 않는다. 2번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고의 고객으로 전환될 수 표현했으니까 될 수 있는 유형이다. 3번 구전 확산 및 제3자에게 불평하는 것이 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4번 이들의 개인적 규범은 자신들의 불평과 일치한다. 5번에 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건 뭐예요?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고쳐주면 다시 거래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죠? 해결을 했을 경우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불평을 표현하는 고객, 불만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이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 행동으로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반응 유형인데 소극적, 수동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고객, 타인에게 구전도 하지 않음, 제3자나 불평하지도 않죠. 그죠? 개인적 가치나 규범, 불평하는 게 어째요? 불평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평을 표현하는 표현 불평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에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나머지 앞에 있었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화내는 불평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로 전환 의도가 높은 고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평하는 성향이 평균 수준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자에게 불평하려 하지는 않지만 불평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소유의식이 있다. 이렇게. 행동으로 불평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적극적 행동자에 해당하죠. 그죠? 모든 부분에서 불평 성향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불평하는 고객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이야기하죠. 그죠? 제3자에게도. 그리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높은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코칭으로 올바른 것은 QAD 코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집중적이고 세분화된 코칭과 개인화된 코칭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QAA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보시면 개인화된, 그죠?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개별 코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로 개별 코칭하는 것을
보기에 나타내 주었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64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시 슬라이드 디자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네요. 단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단순하게 전하려고 하는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살펴볼까요?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 시 슬라이드 디자인 원리, 단순성 방금 나왔죠? 전하려고 하는 필수 정보만 제공해라. 이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명료성 같은 경우는 뭐 연결하는 거는 다 나왔으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을 단순화시켜라. 균형성 같은 경우는 균형성,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조화성 같은 경우는 영상은 컬러, 질감, 크기 등에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노란 바탕에 검정색 글씨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검정 바탕에 노란색, 흰색 바탕에 검정, 노란 바탕에 검정. 이 조화성의 원리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조직성. 내용의 배열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조성은 중요한 부분은 선이나 색깔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해라. 통일성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배치를 해라. 원근법은 뭐예요? 공간을 느끼게 하고 입체감을 준 게 원근법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65번 성인학습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야 되네요. 성인학습자는 알려고 하는 욕구가 많죠.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는 선택적으로 학습 상황에 임한다. 그죠? 학습 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피하나요? 기피하는 성향이 있나요? 성인학습자는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참여 동기가 목표 지향적이에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이 성인이시잖아요. 참여 동기는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서 참여하신 거고, 신체적인 요건으로 자, 모든 분은 아니시겠지만 어때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조명도 밝아야 되고 냉난방, 안락한 의자, 글자도 큰 글씨가 좋겠죠. 목소리도 큰 목소리. 알려고 하는 욕구가 많죠. 선택적으로 학습 상황에 임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경험 가지고 있고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한 번 더 체킹하시고요. 다음 66번 풀겠습니다. OJL 사례에 부합하는 거. 그래서 on the job learn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중에 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례에 가장 부합한 것은 액션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체크하시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O 빼고 JL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무순환이나 직무교육, 코칭 멘토링은 어디에 있었죠? OJT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체킹하시면 지금 봤던 이 부분은 다 OJT, OFJT는 이런 것들 다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학습하는 거. OJL 같은 경우는 자기학습, 실천학습. OFJL, 아까 O 빼고 JL이었잖아요. 그죠? 독서, 자기개발. 스스로 온라인, 온더잡이 아닌 개별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 다음 보기 가로에 들어갈 가장 올바른 내용은 자, 1,000명 이상 조건이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게 알게 되었을 때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그죠?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죠? 알리긴 해야 되는데 다만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 이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가름할 수 있어야 된다. 3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해서 답이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시간 72시간 기억하시고 31일 기억하시고 1,000명 이상 시험 문제가 3문제 나온 거죠. 요 화면에서 그대로 가로가 3번 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일 72시간 30일 이상 그죠? 모를 경우에도 30일 이상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고요. 68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네요. 1번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징벌 수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정보 주체의 권리인가요? 아니죠, 그죠? 우린 이건 못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죠.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죠. 그죠?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9번 Y불이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 유형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딱 봐도 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정보죠. 그죠? 일반 정보. 일반 정보로 체킹하시면 되고요. 뭐 이 문제는 우리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일반 정보 있었고요. 근로 정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 정보, 노동 정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2개 정도 고용, 이게 고용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고용 정보.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는 거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다음 중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 1번 정관에 소비자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해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실제 동일한 침해를 입은 30인 이상일까요? 저는 50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 소송에 요청을 받을 것, 그죠? 그리고 단체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일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3년 이상,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50인 이상, 5,000명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71번.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제1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 이 경우 며칠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며칠 이내? 15일 이내예요. 그래서 이 15라는 숫자를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15일 이내. 그리고 15일 이내에 의사 표현을 안 하면 자동으로 수락했다고 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라는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72번 소비자기본법 제21조 21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게 있죠. 그죠? 명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정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어린이 위해 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 기준 작성,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심의 의결, 그 밖에 소비자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하나요? 안 하죠. 그죠? 기본 계획에서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첫 번째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을 체킹해야 되고요. 변화.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야 되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소비자 안전 강화, 그 다음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 피해 구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해야 되고요. 국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시책이 목표예요.
이 목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 예산심의 이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 위해 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 작성,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위원회의 기본 계획에 관한 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문제로 소비자 정책의 목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두 개 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찾는 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가장 해당되는 게 뭔 것 같아요? 그죠? 소비자 분쟁 해결이죠. 그죠?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죠. 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4번. 소비자기본법의 시행령의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예전에 이렇게 가로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로의 대통령령 기억하시고요. 사업자라 하면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맞죠? 그죠? 소비자 단체라 하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라 하면 이 이상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또 이게 바뀌어요. 이 이상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서 제외되나요? 포함됩니다. 소비자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래서 5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5번.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관광을 뜻하는 마이스 산업에서 마이스 용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제가 전 4회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M. 그래서 4번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각각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면 기업회의 미팅은 조건 최소 반일 4시간 이상, 최소 10인 이상 기업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 포상관광은 조직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행만 보내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고 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업회의보다는 규모가 크겠죠. 반드시 몇 개국? 3개국 이상 여러 국가가 참여해야 된다. 글로벌하게. 그죠? 10명 이상이 무엇을 위해서? 아이디어 교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토론, 정보 교환 등의 마이스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장소에서 전문 전시 시설에서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1일 이상의 판매, 홍보, 마케팅을 시행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박람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6번. 의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의전은 상호주의 원칙이 맞죠? 그죠? 의전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상석이고요. 의전은 상대 문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그 손님. 그죠? 손님이죠.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손님을 그들의 문화에 맞게 뭘 하는 거예요? 맞이하여 주는 게 의전이에요. 상대의 문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다. 의전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특정 지역의 문화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도록 해야 되죠. 않도록이 아니고 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참석자 서열을 지키는 것은 의전의 핵심이자 의전 행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전할 때 예우, 그러니까 서열을 우리가 잡을 때 서열에 대한 문제가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이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직급 우선, 그 다음에 헌법이나 정부 조직 법상의 기간 순위, 그 다음 순위가 뭐야? 기관장 선순위,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선순위,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선순위다.
이제 공적 지위가 없어.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지위 대통령이었는데 퇴임을 했다. 그러면 전직이 되겠죠. 그죠? 전직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행사 관련성에 따라서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협의장, 관련 민간단체장 따라서 순서를 나열한다. 서열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서열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들어가겠죠. 그죠? 77번. 사회 문화에 따른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에 대한 행동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 차원 이론 5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뭘까요? 언론 공정지수 없었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남성 대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성 지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그 다음에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 이걸 시간이라고 보죠.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주의 성향, 권위주의 성향, 불확실성, 회피, 남성,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지켜야 할 이메일 에티켓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가급적 내용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맞겠죠? 지나친 약어 소고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영어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하시면 될까요? 이게 대문자로만 표기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랍니다. 그죠?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하지 않는다가 예입니다. 첨부 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도록 한다. 대다수의 비즈니스 메일은 빠른 답변을 원하므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답장을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79번.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특정 업무를 선호하죠. 그죠? 그 다음 개인의 가치가 평준화되었냐?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편차가 심하다.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있다. 비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이다. 그 다음에 콜센터만의 독특한 집단의식. 그래서 우리 한우리 문화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번.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1번. 평소 명함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죠. 그죠? 상대방을 만나는 즉시 우선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인사와 악수를 나누어야 될까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에 명함이 필요하면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180도 돌려서 잡아 건네준다. 미팅 중에 상대방의 명함을 접거나 훼손하거나 부채질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81번. 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도입 단계.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죠. 도입하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 마무리가 있겠죠. 그죠? 도입 단계는 첫인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회사와 상담원을 소개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통화의 상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화 상담의 주요 포인트이다. 그 다음에 고객이 반론이 있을 경우, 고객들의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국복을 해야 되겠죠. 국복하기보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봐야 되죠. 그죠? 현재 소개 중인 상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복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2번. 콜센터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상황 중 고객 배려, 그 다음 고객의 참여, 고객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감동 기법의 발굴과 교육 훈련 등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고객의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고객 서비스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효율성이나 적응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 목적성, 그 다음에 서비스성, 복잡 상황 대응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콜센터 운영 시에 고려해야 될 상황 해서 각각 연결하는 게 나오겠죠. 한 목적성은 대상 고객 제품 서비스 콜센터 운영 방법을 고려해라. 목적에 맞는 대상 고객을 찾아야 된다.
그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성은 전문 상담 능력을 장착을 해야 되고 자문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응성 같은 경우 적응성이 있었네요. 업무나 데이터 활용, 팀워크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된다. 효율성과 생산성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수익성, 경제성, 지속성, 투자 대비 효율성.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고 보기에 해당되는 고려사항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효율성과 생산성. 복잡 상황과 대응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고객 서비스성이 지금 방금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서 각각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보고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간결해라, 정확해라, 필요, 허용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유효해야 된다. 허용성이 아니다. 그래서 보고의 일반 원칙에는 필요성의 원칙, 완선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뭐예요? 정확, 간결, 그 다음에 유효성이다. 그래서 지문에 나왔는 게 허용이 있었고요. 어떤 문제는 증대성의 원칙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전화 응대 자세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사용하는 거 맞겠죠? 상대를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응하는 게 맞겠죠. 전화기 옆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죠. 통화 도중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경우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기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가 될까요? 당연히 대기 버튼을 사용해야 되겠죠. 아니면 수화기를 막든가 소음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통화가 끝났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내려놓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코치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이 역할이죠. 그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비전, 가치, 전략, 서비스 및 제품, 그 다음에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그죠? 교사의 역할.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다음 중 코치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평가자 역할은 하죠. 평가자 역할. 결정자 역할은 안 하죠. 그래서 결정자가 시험 문제 지문 제가 글자를 결정자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후원자의 역할 같은 경우는 자, 연결해서 이 지문으로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경력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죠?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후원자. 조언자 역할 같은 경우는 직원의 자기개발 프로세스에 관하여 어떤 분야에서 존경받는 조언자이며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기업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처하는 방법 및 영향력을 행사해서 파워를 형성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언자. 평가자는 직원들의 강점 개발이 필요한 부분, 관심, 경력상의 목표 등을 평가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평가자. 그 다음에 지원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정 상황 하에 직원의 성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피드백이나 지원을 하기로 직원과 약속한 사람이 지원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역할 모델 같은 경우는 말한 바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죠? 직원들의 기업 문화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본은 정보 제공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제 교사로도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는 거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비전, 가치, 전략, 서비스 및 제품,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문에 정보 제공이 있어서 아마 답을 정보 제공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일단 86번. 불만 고객과 관련해 다음 보기 대화에 부합하는 이론을 찾는 거네요. 철수, 너 지난번에 새로 구매한 KCS 안드로메다 더블 폴더폰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떨어뜨렸다면서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래서 영희가 맞아. 무슨 방탄 액정이라고 광고에서 엄청 자랑하더니 그냥 화면이 나가버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철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멀쩡한데? 혹시 수리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영희. 그래. 지난주 보증기간이라 수리받았어. 역시 KCS전자가 AS만큼은 확실해. 약간 돈을 더 주더라도 여기서 사면 망가져도 확실하니까
자, 불만을 해결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라면 그 고객은 충성 고객, 재거래, 재구매를 한다. 이런 법칙이 뭐예요? 군맨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87번.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올바른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 손의 위치가 같나요? 다르죠. 그죠? 평사시 여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평사시와 흉사시의 손의 위치는 같나요? 반대죠. 그죠? 평사시와 흉사시는 다르다. 평사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아야 되나요? 오른손이 위로 가죠. 평사시는. 평사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잡을까요?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한다. 평사시와 제의뢰시 손의 위치는 같을까요? 같죠. 그죠? 이제 제의뢰 같은 경우는 흉사는 아니잖아요. 흉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제의뢰 같은 경우도 평사시와 손의 위치는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88번 넘어갈게요.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례를 해야 할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정중례. 정중례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집안의 높은 어른을 처음 배웠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혼주 간에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구직을 위해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처음 대면하였을 경우, 공식 업무상 처음으로 VIP를 접견하여 인사를 드릴 경우,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구내 식당에서 직장 선배를 만났는데 이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목내 인사해야 되죠. 목내는 한 15도 정도, 눈인사 정도로 그냥 인사를 하면 되죠. 그죠? 불편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목내를 한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5번 기억하고요. 그 다음 89번. 메로비언 법칙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시,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그죠? 정보의 전달량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태도, 숙련된 기술, 말의 속도, 말씨, 말의 내용, 말의 속도. 말씨는 뭐 어디에 해당돼요? 청각적인 거. 속도도 청각, 말의 내용은 언어죠. 그죠? 근데 태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죠? 태도가 시각적인 거. 이 숙련된 기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언어 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죠. 55%. 청각은 38, 언어는 7. 시각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부분. 언어는 뭐죠? 말의 내용과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 그 다음에 청각은 뭐죠? 음성 언어, 말씨, 호흡,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메로비언 법칙을 제시한 사람은 엘버트 메로비언이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형성과, 마지막 문제네요. 90번. 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는, 사람들은 한 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일관성의 오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의 오류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맥락은 뭐죠? 처음에 받았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다음번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도 그 맥을 잇는다라는 게 맥락 효과. 초도 효과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인지적 구두쇠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번 판단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그 판단을 지속하는 것은 일관성이고요. 구두쇠 이론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능하면 힘을 덜 들이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설명 보시면 맥락 효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린 판단에 따라서 이후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의 맥을 잇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초도 효과, 처음에 강하게 들어온 정보는 전체 이미지의 판단에 결정적이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한다. 그 다음에 파노플리 효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았으니까 이게 뭐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하면서 유사한 급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과 같아진다는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가소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지적 구두쇠 이론 같은 경우는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오류가 많겠죠. 일관성의 오류는 한 번 내리면 그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지속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장의 모의고사 5회차까지 지금 마지막 서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